절대쌍교 고룡원저 제1장. 연인들의 도피. 태양이 멀리 지평선으로 내려앉으며 뜨거운 여름날의 대기가 서서히 붉은 기운을 띠기 시작하고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막막한 자갈투성이의 황원은 한 길이 넘는 잡풀들만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다. 가끔씩 바람이 불 때마다 외롭고도 스산한 바람소리가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잡풀들을 파도가 치듯 흔들며 지나가 이 고적한 벌판의 황량함을 더해주는 듯했다. 오직 예전엔 상인들의 교역로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으나 지금은 버려져 황폐해진 구도가 황원의 완만한 기복을 따라 이어져 있어 사람의 흔적을 엿볼 수 있게 할 뿐이다. 길은 이미 군데군데 잡초들이 자라고 빗물에 패여 인간사의 허망한 서글픔을 느끼게 하는 듯했다. 그런데 이때 이 무인의 막막한 벌판 끝에서 하나의 마차가 급히 달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두 쌍의 말이 끄는 꽤 커다란 마차였으나 별 장식도 없이 낡아빠진 것이었고 더위에도 불구하고 마차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마부석에는 한 사나이가 얼굴에 흐르는 땀을 가끔씩 옷소매로 훔쳐가며 채찍질을 하고 있었다. 이 사나이는 오랜 피로에 지친 듯했고 허름한 옷에 길에 먼지를 뒤집어써 초라한 행색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세가 늠름했으며 이목구비가 더할 나위 없이 수려했다. 굳건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엿보이는 깊고 사려 깊은 눈동자와 사나이의 고든 기계를 나타내는 듯한 콧날 그리고 지그시 다문 입술은 영웅의 풍모를 풍기고 있었다. 사실 이 황폐한 구도를 총총히 말을 몰고 있는 이 초라한 사나이는 의형 연남청과 함께 강호 최고의 호걸로 칭송받는 풍류공자 강풍이었다. 강호는 넓고 거기엔 많은 호걸들과 기인들이 있었으며 보는 이의 가슴을 흔들어 놓는 풍모로 절세가인이라 불리우는 이도 꽤 있었다. 그러나 이 옥랑 강풍과 연남천만큼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호걸은 없을 것이다. 여덟척 거구의 일대 영웅 신검 연남천. 기이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종종 놀라게도 하나 성품이 호방하고 기계가 드높기가 이를 데 없었다. 드물게 보는 곱슬머리를 길게 풀어 헤치고 불길이 치솟는 듯한 두 눈을 빛내며 검을 잡고 서 있으면 그 강인한 인상과 호연지기에 압도되어 그 어떤 적이라도 간담이 서늘해지고야 마는 것이다. 문무쌍전의 의기남아 가인 강풍. 일대 부호세가의 장손으로 그 넓은 집안의 포석을 모두 금은보화로 바꾸어 깔아도 축이 나지 않을 정도의 부자였다. 그는 이미 어린 나이에 그 훤칠하고도 의젓한 풍모로 무소녀들의 애모의 대상이 되었으며 많은 가객들의 노래가 되었다. 두뇌 또한 영민하여 시문에 능했고 고문에 통달하였으나 품성이 타고난 풍류객이라 입신출세를 사양하고 강호의 생활을 즐겼다. 이들 둘 적의 목을 취하기를 주머니 속에 물건을 꺼내듯 하는 절세의 무사 연남천과 한 번 짓는 웃음에 춘풍만화를 무색해하는 귀공자 강풍은 장벽호에서 처음 만났다. 몇 명의 서동과 뱃놀이를 나왔던 옥랑과 작은 배에 혼자 걸터앉아 말수를 잔술 들이켜듯 하고 있던 연남천은 첫 대면에 서로의 성품과 호기에 반해 의기투합했다. 서로 잔을 권하여 통음일취하고 벗이 되니 술잔에 달개 피를 섞어 나누어 마시고 의형제를 맺었다. 그 후 두 사람의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은 같은 육친이라도 나누기 어려운 깊고 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두 호걸의 뜨겁고 아름다운 우정은 또 하나의 강호의 얘기거리가 되었으며 혹 어느 집 형제간에 불화라도 있게 되면 어른들은 이렇게 타이르곤 했던 것이다. 얘야, 넌 옥랑과 연대엽을 모르느냐? 형제간의 우애는 그래야 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진정한 이유는 단지 불세출의 무공이나 걸출한 외모, 둘 사이의 막역한 우정 때문만이 아니었다. 둘은 다 의사였고 행동에 있어 항상 살을 버리고 정을 취했다. 연남천은 검을 사용함에 있어 꼭 의와 도리를 따졌으며
강풍은 비록 거부였으나 소탈하여 씀씀이를 자제할 줄 알았고, 또한 뛰어난 풍모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대함에 있어 절도가 있었다. 이렇게 옥랑 강풍과 연남천은 강호의 호걸들 중에서도 가장 절정의 인물로 사람들의 흠모와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이 쌍벽을 이루는 두 호걸 중 부호세가 출신 천하제일의 미남자인 강풍이 초라한 차림으로 이런 곳에 나타난 것이다. 7월 염천의 뜨거운 태양열이 미처 식지도 않은 석양 무렵 강풍과 말은 모두 더위에 지쳐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쉬지 않고 채찍을 후려치며 말을 몰았다. 마차는 나는 듯이 잡초가 우거진 길을 달렸다. 그런데 이때 돌연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황혼 무렵 아무도 지나지 않는 황폐한 길에서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은 분명 기이한 일이었다. 강풍은 그 소리를 듣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길 옆에 고목이 다 된 버드나무 가지 위에 수탉 한 마리가 마치 못으로 박아놓은 것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크고 화려한 벼슬과 온갖 찬란한 색채가 섞여 있는 현란한 깃털은 석양빛을 받아 반짝이고, 수탉의 눈동자는 극악한 도끼가 서려 있는 듯 기이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것을 본 강풍은 안색이 창백하게 변하더니 돌연 말고삐를 낚아채 마차를 멈추었다. 그와 동시에 마차 안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소. 단지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요. 강풍이 방향을 바꾸어 말머리를 돌리자 마치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수탉이 다시 한번 찢어질 듯이 울었다. 강풍이 다시 급히 말을 몰아 40장 정도 갔을 무렵 길 가운데를 무엇인가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보였다. 거기엔 뜻밖에도 살이 뒤룩뒤룩하게 찐 거대한 돼지 한 마리가 비스듬히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강풍은 그것을 발견하자 재빨리 말고삐를 당겨 다시 마차를 멈췄다. 자세히 바라보니 길에 누워있는 돼지는 방금 씻은 것 같이 지푸라기 하나 묻어있지 않고 깨끗했다. 빽빽하게 나있는 털이 석양빛에 반사되어 마치 금사로 짜놓은 양탄자처럼 찬란하게 번쩍이고 있었다. 굳게 닫혀있는 마차의 문 안에서 또다시 말소리가 들려왔다. 또 길을 잘못 들었나요? 강풍은 비 오듯이 흘러내리는 비짓땀을 미처 닦아낼 겨를도 없는 듯 더듬거렸다. 나는 그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의 주인공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저를 속이려고 하십니까? 저도 다 알고 있답니다. 당신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오? 조금 전에 들린 닭 울음소리는 시비성상이에요. 당신은 제가 걱정할까봐 저를 속이시는군요. 이상하군. 정말 이상해. 시비성상이 우리에게 무슨 일이지? 게다가 당신과 난 이렇게 비밀리에 길을 떠나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하지만 당신은 안심하고 있어도 돼요. 모든 일은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어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날 이후 어떠한 위험과 난관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힘을 합하여 물리치기로 약속하지 않았나요? 그렇지만 당신은 지금 괜찮아요. 저는 조금도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좋소. 당신 마차에서 내려 걸을 수 있겠소? 벌써부터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으니 마차를 버리고 황야를 가로질러 갑시다. 무엇 때문에 마차를 버리려고 하세요? 그들이 우리를 쫓고 있다면 마차를 버리고 맨몸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시비성상의 흉명이 아무리 사납다고 해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오직 당신이. 마차 안의 목소리가 여전히 부드럽게 들려왔다. 안심하세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걸요. 그러자 강풍은 홀연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더니 다정하게 말했다. 좋소. 당신 말대로 하지. 아, 당신을 만나고 또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으니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그가 미소를 짓자 석양의 찬란한 빛마저도 그 앞에서는
빛을 잃는 듯했다. 마차 안에 여인이 수줍어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행복한 것은 오히려 저예요. 강호에 얼마나 많은 소녀들이 저를 흠모하고 질투하고 있는지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정말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이었다. 무슨 불길한 징조라도 느낀 듯 내 필의 말이 고개를 길게 뽑으며 울부짖었다. 한 가닥에 세찬 바람이 불어오자 길가에 누워있던 돼지가 서서히 몸을 일으켰다. 먼 곳에서는 닭의 울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고 무성한 잡초가 바람에 마구 흔들거렸다. 석양빛조차 쓰러지는 듯 싸늘한 느낌이 주위에 감돌았다. 강풍의 얼굴은 약간 상기되었다. 그들이 나타난 모양이요. 돌연 마차 뒤에서 낄낄낄하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고 말고 우리들은 벌써부터 이미 와 있었지. 강풍은 그 소리를 듣자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누구요? 마차 뒤에서 7, 8명의 기괴한 사나이들이 나타났다. 맨 앞에 사람은 5자도 될까 말까한 왜소한 키에 마치 고목나무 가지처럼 바짝 마른 체구로 불같이 붉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은 키가 9자나 됨직한 우람한 체구의 거한으로 황색 옷을 입고 황관을 쓰고 있었다. 얼굴에는 전혀 표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 쇠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뒤따라 다가오는 4사람은 괴상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옷은 5, 6가지의 무늬가 서로 다르고 색깔도 틀린 비단을 이어 만든 것이어서 그 모습이 마치 연극에 나오는 부잣집 사람들의 옷을 주워 입은 거지 차림의 광대들 같았다. 가장 뒤에 처져 있는 사나이는 앞에 있는 6사람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무거워 보였다. 어찌나 뚱뚱한지 의복 한 벌 해입기도 수월치 않을 것 같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쁜 숨을 내쉬며 쉬지 않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어휴 더워. 정말 쪄죽기 딱 알맞은 날씨로군. 강풍은 애써 평정을 되찾으며 마차에서 내려서 공손히 읍하며 입을 열었다. 노형들은 12성상 중에 사신객과 흥명군이 아니신지요? 홍의인이 껄껄 웃었다. 강공자의 말씀은 감당하기 어렵소. 우리는 그저 닭이나 돼지에 불과하오. 사신객이니 흥명군이니 하는 듣기 좋은 이름은 강호의 사람들이 임의로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니 우리들에겐 당치도 않은 이름이요.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바로 틀림. 홍의인은 강풍의 말을 끊었다. 난 붉은 닭개관이요. 저 누런 놈은 개용이고 꽃같이 화려한 것들은 개미지. 여러분들께선 무슨 가르치심이 있으신지요? 홍의계관이 말을 받았다. 듣자 하니 강공자께서 좋은 신부를 얻었다고 하더군. 우리 형제들은 도대체 어떤 절세미녀가 강호의 이름도 드높은 옥랑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을 참을 길이 없어 온 것이요.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웃었다. 더욱이 우리는 공자에게 얻을 물건도 있고 귀하께서 필요하시다는 물건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홍익계관은 빙긋빙긋 웃으며 말을 이었다. 아주 귀한 물건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형님께서 이 엄천 무더위에 예까지 납시겠소? 흥명군이 가쁜 숨을 헉헉 몰아쉬며 다가오더니 히히히 하고 기분 나쁜 웃음을 지었다. 만일 좋은 물건이 아니라면 집에 편히 누워있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오겠나?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급작스레 길을 떠나오는 바람에 아무것도 지닌 것이 없으니 정말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군요. 하! 공자가 우리와 농을 하고픈 게로군. 아, 그러고 보니 정가장에서 바꿔온 명주자루는 공자의 물건이 아닌 모양이지? 그럼 우리가 보관하였다가 주인을 찾아주었으면 하는데. 공자의 의견은 어떤가? 흐흐흐. 공자는 우리를 무시하는군. 자네는 우리 12성상이 허탕치는 일을 했다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순순히 물건을 내놓게. 홍익계관이 낄낄거리며 야유하듯 말하자 강풍도 따라서 한바탕 호탕하게 웃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그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나타나 있었다. 하하, 좋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오셨군요. 저도 12성상이 결코 가볍게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움직였다 하면 절대로 빈손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단 말인가? 설마 응낙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겠지? 만약에 내가 응낙하지 않는다면? 강풍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홍이인의 몸이 돌연 앞으로 쏠렸다. 개관인의 솜씨는 번개같이 빨랐다. 그의 손에 은빛이 번쩍이는 기형의 무기가 쥐어지는 순간 낚같기도 하고 집게 같기도 한 그 괴상한 무기가 무섭고 빠르게 강풍을 향해 날아왔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미 칠압의 괴이한 공격을 가한 것이다. 마치 수탈기 쌀알을 쪼아먹는 것 같이 강풍의 수족 중 소음경, 중추, 신장, 영어, 보랑 등의 급소를 민첩하게 공격해왔다. 강풍은 재빠르게 몸을 날려 허공에서 한 바퀴 맴돌아 가까스로 칠압의 공격을 피했다. 그러나 밑에서는 네 쌍의 개조렴이 기다리고 있었다. 개관이 움직이면 그 네 사람의 화이개미들이 조화를 이루며 네 쌍의 개조렴을 절묘하게 움직였다. 이것이 바로 강호에서는 보기 힘들다는 외문 공부로서 한 개의 쪼아대는 부리와 네 개의 발톱이 어울려 물샐 틈 없는 공격과 방어를 이뤄내는 실로 미묘한 수법이었다. 강풍 역시 예사 인물은 아니었으나 5가지의 외문 무기가 교묘한 조화로 공격해오자 일장도 펼쳐보지 못한 채 전력을 다해 몸을 지키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흥명군이 히히 웃으며 입을 열었다. 강공자 섭섭해 말게. 가인방명 아름다운 사람은 명이 짧다이라 하지 않았나. 하! 우린 계집이 아니니까 자네 용모에 홀려 손에 사정을 두게 되지는 않을 걸세. 아무래도 자네 그 고운 얼굴이 오늘 밤엔 들깨 위장 속에 들어가게 되겠는걸? 자, 그건 그렇고 난 마차 안에 있는 미녀나 좀 감상해 볼까? 서라. 강풍은 호통을 내지르며 마차로 달려가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을 도저히 뚫고 나갈 수가 없었다. 흥명군은 여유만만하게 만면에 괴상한 웃음을 띄우고 낄낄거리며 마차 앞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막 문을 잡아당기려는 순간 돌연 마차의 문이 열리더니 눈같이 희고 보드라운 손이 뻗쳐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 손에는 한 송이의 매화꽃이 쥐어져 있었다. 검은색의 매화. 무더운 여름에 매화꽃이 있다는 것부터가 이상한 일인데 더욱이 검은 빛깔의 매화라니. 눈같이 흰 손에 검은 매화 정말로 기묘한 신비감을 느끼게 했다. 마차 안에서 나지막 하나 단호한 목소리가 추호의 동요도 없이 한자 한자 또박또박 흘러나왔다. 너희들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있느냐? 돌연 흥명군의 얼굴은 안색이 크게 변하더니 흑빛이 되었다. 문을 열려고 내밀었던 손은 마치 얼어버린 듯 멈추어져 있었다. 개미들의 무기도 모두 허공에 머물러 있었다. 강호의 명성을 떨치는 흉악한 도적들이 마치 마법에라도 걸린 듯 꼼짝 못하고 서 있었다. 흥명군이 더듬더듬거렸다. 수호국 이화궁. 너의 알력도 쓸만은 하구나. 저는 보잘것없는 놈입니다. 너희들은 이 무례의 대가가 무엇인지 아느냐? 소인은 죽기가 싫다면 빨리 없어지지 않고 무얼 꾸물거리고 있느냐?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홍, 황, 화, 흑 등 모두가 나는 듯이 빠르게 달아나 버렸다. 흥명군은 아까같이 걸음걸이를 어기적거리지도 않았다. 그 육중하고 비대한 몸집의 움직임이 그렇게 빠르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였다. 강풍이 마차로 다가섰다. 당신 아무 일도 없소? 저는 단지 손을 한번 흔들었을 뿐인걸요. 당신이 궁중에서 무공매화를 가지고 나오다니 정말 뜻밖이요. 그리고 12성상이 그녀들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니. 이것만 보더라도 그녀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당신도 아셨을 겁니다. 빨리 길을 떠나는 것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두려울 것이 없지만 만약에. 그러나 이때 쉭 하고 바람 소리를 일으키며 도망갔던 12성상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흥명군은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제길, 우리들이 하마터면 속을 뻔했어. 그 소리를 들었는지 마차 안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들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은 모양이구나. 내가 정말 이화궁의 사람이라면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 살려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난 이화궁의 수하들이 살려보낸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인정을 베풀어 고이 돌려보냈건을 감히 다시 나타나다니. 허튼 수작. 사내는 외치며 일장을 내려쳤다. 순간 마차의 문짝이 그의 일격에 산산조각이 나며 부서지자 안에 타고 있던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비록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고 얼굴에는 병색이 나타나 있었지만 뛰어난 경국지색이었다. 깃털로 그려넣은 듯한 눈썹, 완곡하지만 날씬하게 빼어난 콧날, 붉은 풀잎을 문 듯한 입술이 조화되어 한번 바라보게 되면 눈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더욱이 정감이 가득 차 있는 촉촉한 두 눈동자에는 지혜가 깃들어 있어 보였다. 마치 깊은 호수의 잔잔한 물같이 맑고 그윽했다. 다만 그녀의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어 만삭의 무거운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뭔가 했더니 배불뚝이 할망구 같은 년이었구만. 난 또 뭐라고, 내가 무슨 이화궁에.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한 가닥 바람이 일었고 흥명군은 얼떨떨해하는 순간 짝, 짝, 짝. 연거푸 그녀에게 몇 대의 따기를 얻어맞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전혀 움직인 것 같지 않았다. 배불뚝이 할망구가 어째? 흥명군은 도저히 화를 누를 길이 없다는 듯 미친 듯이 노호하며 일장을 내리쳤다. 몸은 비록 육중하고 둔했지만 그의 일격은 매우 사납고 날카로웠다. 그 여인은 만면에 잔잔한 미소를 띄우고 가볍게 손을 쳐들더니 손가락을 한번 튕겨냈다. 그녀가 무슨 수법을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를 향하던 흥명군의 장력이 그녀가 가볍게 튕겨낸 힘에 의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되돌아와 도리어 그의 어깨를 후려치고 말았다. 일격으로 마차의 문을 부숴버린 막강한 힘이 자기의 어깨에 적중하자 흥명군은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개관, 개미 등은 뛰어들려고 하다가도 어리둥절해진 듯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입을 벌린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방금 쓴 수법이 어떤 것인지는 너희들도 알겠지? 흥명군이 겁먹은 듯 더듬거렸다. 이화저복, 신기막적. 그것을 안다면 내가 누구라는 것도 짐작이 갈 터인데. 소인이 죽을 죄를, 소인이 정말 죽을 죄를. 그는 말을 미처 끝맺지도 않고 손을 쳐들더니 자기의 따귀를 철썩 열여 차례나 내리쳤다. 그의 가뜩이나 시커먼 얼굴은 더욱 검붉게 되었다. 여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 나서 탄식하듯이 중얼거렸다. 나는 아이를 위하여 덕을 쌓고 싶다. 너희들은 빨리 돌아가거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번에는 정말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삽시간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때 한 그림자가 은밀히 그들의 뒤를 따르는 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강풍은 그들이 사라져버리자 마음이 놓인 듯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정말 다행이었소. 당신의 수법에 그들이 놀라 달아나 버렸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때 갑자기 그녀는 안색이 창백하게 변하더니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식은땀을 흘리는 것이 아마도 견디기 어려운 통증이 오는 모양이었다. 강풍은 크게 놀라서 물었다. 어찌 된 일이오? 아마 태기가 동했나 봐요. 아마도 지금 곧. 강풍은 그녀의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지둥 당황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걸 어쩌면 좋지? 빨리 마차를 길 옆에 대놓으세요. 빨리요. 강풍은 황급히 마차를 길 옆에 잡초 사이로 끌고 들어갔다. 말들은 쉬지 않고 울어댔고 강풍은 구슬 같은 비지땀을 흘리며 여인을 마차 안으로 안아다 눕힌 다음
부서진 문에 장삼을 벗어 막아놓았다. 여보, 저는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 죽을 것 같아요. 괜찮아, 뭐 무서울 것이 있단 말이오? 안심하도록 해요.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그래도 저는 두려워요. 여보, 저의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아주 꽉 잡아주세요. 얼마 후 마차 안에서는 어린 아기의 맑은 울음소리가 울려 나왔고, 강풍이 미친 듯이 기쁨에 들떠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2명이야. 쌍둥이란 말이야, 하하하. 또다시 차를 2잔 마실 만한 시간이 지났을 무렵 온몸이 땀에 젖은 강풍이 만면에 흥분한 기색을 띄우고 마차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는 마차 밖으로 나온 순간 놀라움에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진 듯 서버렸다. 그곳에는 얼마 전에 어마 뜨거라 하고 도주했던 흥명군, 사신객 등이 얼음같이 차가운 눈초리로 자기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강풍은 진정해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안색이 변해갔다.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또 이곳에 왔느냐? 계관인이 괴이한 웃음을 띄우며 먼저 입을 열었다. 공자님, 놀라셨지요? 너희들은 정말 죽음을 원하는가? 이번에는 흥명군이 기분 나쁜 웃음을 웃으며 나섰다. 죽음이라 흐흐. 보아하니 너희들은 정말 고루하고 과문한 놈들이로구나. 수옥곡 이화궁의 무서움을 설마 너희들이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 흥명군이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대노하며 소리쳤다. 야, 이강간놈아. 또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려고 하는 거냐? 그년이 누군가를 내가 모를 것 같으냐? 이화궁의 2분 궁주께서는 지금 너희 2년놈의 목을 기다리고 계시지 우리들의 목숨이 아니란 말이다. 땀방울이 쉬지 않고 강풍에 우뚝 솟은 콧날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초조함에 바짝바짝 입술이 타서 몇 번이고 입술을 적시고 나서야 방성대소하며 입을 열었다. 하하, 보아하니 너희들은 정말로 미친놈들이로구나. 이화궁의 궁주가 나의 목숨을 달랜다고? 지금 마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너희들도 알겠지? 계관인이 차디찬 어조로 대꾸했다. 지금 마차 안에 있는 것은 이화궁의 궁녀지. 이화궁을 몰래 도망쳐 나온 반도이고. 강풍은 그의 말을 듣고는 가슴이 철렁해졌다.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으려고 해보았으나 마른 침만 삼키게 될 뿐이었다. 흥명군은 놀리듯 껄껄 웃으며 말했다. 강공자께서는 놀라신 것 같군요. 공자께선 어떻게 우리들이 그런 사실을 알았는지 묻지 않으시렵니까? 히히히.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강풍이 집까지 버리고 은밀히 도피행각을 벌인 것은 바로 이화궁의 2 궁주의 추운 독수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와 그의 아내를 제외하고는 결코 없었다.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수십 수백 회의 싸움을 치러온 흉도들은 사람이 목숨을 버리고 달려들면 누구도 그 날카로운 예봉을 꺾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어. 강풍의 도광만을 주시하고 주위를 맴돌 뿐 공격하지는 못했다. 강풍은 왼손의 쾌도와 오른손의 장력으로 번갈아가며 사나운 공격을 퍼부었다. 흥명군은 미친 듯이 웃어젖히며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황희인도 남은 한 자루의 쾌도로 불시에 한 번씩 공격을 가해 빠져나가지 못하게 견제했다. 내 쌍의 개조렴은 살수를 가하지는 못했지만 수비만은 철통같이 하고 있어서 강풍으로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돌연 홍익계관이 붉은 옷자락을 펄럭이며 강탁을 번쩍였다. 그러면서 신속한 동작으로 강풍의 요혈만을 노리고 덤벼들었다. 강풍은 비록 목숨을 내던지고 공격했지만 거미줄에 걸린 날벌레 마냥 아무리 발버둥 쳐보아도 빠져나갈 도리가 없었다. 저녁 노을도 쓰러져가며 사방의 어둠의 장막이 내려 덮이기 시작했다. 강풍은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경심동원의 악정고투에도 불구하고 적으로 하여금 오직 비웃음과 조롱만을 받았을 뿐 아무런 결실도 얻을 수 없었다. 마차 안에서 신음하는 듯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옥랑 조심하셔야 해요. 단지 조심만 하면 됩니다.
저들이 결코 당신의 적수는 되지 못하니까요. 흥명군은 그 목소리를 듣자 돌연 마차 앞으로 다가가더니 문을 가려놓았던 장삼을 걷어 던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사납게 웃어젖히며 중얼댔다. 쌍둥이를 낳다니. 저놈은 복도 많은 놈인걸. 너 이 악독한 도적놈아, 비켜서지 못하느냐? 강풍이 다급하게 외치며 고개를 돌린 순간 예리한 칼날이 들이쳐 들어왔다. 그의 몸은 찢기고 찔려 선혈이 낭자했다. 여인은 두 어린아이를 꼭 껴안으며 미친 듯이 부르짖었다. 이 지독한 도둑놈아! 너는, 흥명군은 앙천대소하며 능글거렸다. 미인 아줌마 안심하시지. 지금 내가 너를 어쩌지는 않을 테니까. 내 몸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하하. 그 소리를 들은 강풍은 안간힘을 다하여 호통을 쳤다. 이 검은 돼지야. 만약 내가 그녀에게 감히 손만 댄다면. 그러자 흥명군은 보라는 듯이 여인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대며 이죽거렸다. 내가 내 계집을 좀 만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어디 말씀 좀 해보시지. 그것을 본 강풍이 미친 듯이 부르짖으며 죽을 힘을 다해 그를 향해 달려들자. 그를 둘러싸고 있던 쾌도, 첨탑, 이조 등이 곧 틈을 타고 그의 앞가슴, 어깨 등에 곧 무수한 혈구를 뚫었다. 여보, 침착하세요. 흥명군이 큰 소리로 웃었다. 너의 옥랑은 이제 마치 옥귀처럼 돼버렸구나 하하하. 강풍은 온통 선혈이 낭자하여 미친 듯이 부르짖었다. 이놈아, 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너를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분노에 가득 찬 외침, 득이만만한 웃음소리, 비참한 절규,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 등이 한데 어울려. 그 일대에는 아무리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가슴이 섬뜩할 비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